오늘부터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이미 자전거를 잘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 느낌 좀 막 공부할 때 느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겠고, 정말 입문자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꿀 영상 같은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이죠. 오늘은 나한테 딱 맞는 자전거를 주제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디 가서 하지? 저기 그네 가서 해야겠다. 그네가 좋더라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와서, 먼저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 상사의 권유로 자전거를 시작하거나, 나이는 먹었고 마땅한 취미를 찾아봤지만 막상 할 만한 취미가 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친구들은 이미 다 좋은 자전거 하나씩 있고 다 자전거 타고 뭐 인증샷 올리고 SNS 올리고 그러는데 나만 자전거가 없어. 그래서 나는 뭘 타야 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는 뭘 사야 하나 싶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당신, 지금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자전거가 나한테 적합한지를 먼저 알아내야 합니다. 우선 자전거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아주 대중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로드 자전거, 두 번째는 MTB 자전거, 세 번째는 픽시 자전거,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다섯 번째는 미니벨로 자전거. 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전거 종류들 너무 많고 이것보다 더 세분화되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많은 것들을 다 한 번에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영상 분량도 분량이고 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게 요약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분명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드 자전거.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이기도 합니다. 자전거의 외형 자체가 얇고 가볍고 길쭉하고 늘씬하고 아주 정말 잘 빠졌어요. 그냥 딱 보면 우와 섹시하다 그 자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멋진 자전거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아이콘 같은 존재죠. 물론 사람마다 람보르기니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미군 부대 차량 같은 뭐 험비 이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미적 기준 3가지 있네요. 사람마다 선호도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 다르죠. 먼저 이 로드 자전거의 특징은 타이어 폭이 좁습니다. 자전거의 목적이 일반 자전거들과는 조금 다르게 빠른 속도,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의 안정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셉,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자전거죠. 뚜르드 프랑스 또는 지로 디 이탈리아, 이런 아주 세계적이고 크고 유명한 대회들에서도 주로 메인으로 이루어지는 경기에서는 이 로드 자전거, 사이클 자전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드 자전거의 장점은 빠른 속도가 쉽게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형이 되게 날렵하기 때문에 간지가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다 충족을 시키려면 무게도 가벼워야 되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은 안정성입니다. 아무래도 빠른 속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전거이다 보니까 타이어 폭이 좁기 때문에 조향할 때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타이어 폭이 큰 자전거들에 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바닥과의 접지면이 작다 보니까 타이어 또한 아무래도 일반 도로 환경에서 잘 달리게끔 만들어져서 매끈해요. 그 매끈한 구조 때문에 뭐랄까 좀 제동력이 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입문자가 느낄 수 있는 단점을 조금 알려드린 건데, 나중에 숙련이 되고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MTB 자전거, 영어로 마운틴 바이크라고 하죠. 우리말로 풀자면 산악용 자전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 그대로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자전거예요. 마치 미군의 허머 차량, 험비 차량을 보는 듯하게 묵직하고 되게 다 해칠 것 같은 그런 외형으로 디자인된 게 특징입니다. MTB에서는 세부 종류에 따라서 보통 앞뒤로 서스펜션이 달려있고, 옛날에 림에다가 V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썼었는데 그건 좀 구형 모델이고,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와 비슷하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비포장 환경에서의 이게 주행 능력, 그리고 제동 능력 같은 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타이어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깍두기 타이어, 홈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그립감 같은 거를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타이어가 또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죠. 또 산악 환경은 아무래도 오르막이 많다 보니까 이 오르막 환경에서도 잘 달릴 수 있게끔 로드 자전거라든지 다른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기어 단수가 많습니다. MTB 자전거의 장점은 서스펜션과 같은 주행 보조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무게가 무겁습니다. 또 포장도로를 달렸을 때 다른 로드 자전거에 비해서 무게도 무겁고 타이어 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가요, 속도가. 물론 이걸 또 극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와가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총정리는 집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전 다른 것보다 오늘 이 구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도시를 벗어나서 이런 촌에 살아도 예쁘고 맑은 구름 볼 수 있는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걸 라이딩 안 하기 너무 아까운 날씨인데 제가 지금 헬멧이 부러져가지고 헬멧을 새로 시켰는데 그게 안 와서 무서워가지고 라이딩 못 가고 있어요. 발목 접질렸다. 자 여러분,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다음 자전거는 픽시 자전거입니다. 영어로는 픽스드 기어 자전거라고 해서 줄여서 픽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고정 기어 자전거예요. 말 그대로 자전거의 기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발을 뒤로 굴리면 뒤로 가고 앞으로 굴리면 앞으로 가는 자전거인데 경륜 선수들이 벨로드롬에서 자전거 경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고정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많지만 요즘 젊은 층에서는 픽시 자전거도 많이 타는 추세입니다. 픽시 자전거들이 잡다한 케이블링이 없다 보니까 프레임 형상이라든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한 로드 자전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뭔가 값어치도 조금 더 비싸 보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전거가 고정기어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묘기를 부리는 그런 스턴트 트릭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롯하고 2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유행하는 자전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이버 웹툰 중에 윈드브레이커라는 웹툰에서 배경이 이 픽시 자전거를 활용한 라이딩이라든지 대회라든지 그런 쪽의 장르이다 보니까 그 웹툰의 여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픽시 자전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불편한 건 확실히 있어요. 가격 대비 되게 예쁘고 내 스타일대로 멋있게 꾸밀 수는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정기어다 보니까 장거리를 주행하거나 멀리 간다거나 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꼭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멈춰서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브레이크 없이 그리고 또 한 3년 4년 전부터 말이 많아요. 원래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가 있죠. 앞바퀴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뒷바퀴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게 법규인데 나는 브레이크 따위 없어도 자전거 잘 멈추고 잘 세울 수 있다 이러면서 앞뒤 브레이크를 떼고 주행을 하시는 개새끼들이 가끔 있는데 픽시 자전거를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구매하셨다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다른 분들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브레이크는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벨로드롬 같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자, 네 번째,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랑도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를 합하는 구조가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로드 자전거의 장점과 MTB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MTB의 단점과 로드의 단점도 결합한 그런 자전거가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또 생활 자전거라는 이름으로도 칭해지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집 앞에 마트를 간다거나 편의점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단거리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한 자전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답게 경제 원칙에서 배우듯이 코스트가 싸지면 그만큼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더 좋은 자전거들, 예를 들어서 로드라든지 MTB라든지 그 개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자전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뭔가 좀 불투명하고 나중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취미로 자전거를 하실 분들한테는 이 자전거가 되게 애매모호한 경계 속에 있는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취미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은 자전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몰라서 저렴한 가격대의 자전거로 입문을 하시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웠으니 더 나아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더 좋은 자전거를 하나 구매를 하시곤 합니다. 출퇴근 용도에 적합한 자전거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자전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중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것보다는 목적이 분명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도둑들도 이걸 딱 알아요. 이 자전거 훔쳐가도 고철값도 못 받는 자전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도난 위험이 적어서 아무 때나 그냥 정류장에 대충 띡 걸어놓고 해도 안심하면서 탈 수 있는 자전거죠. 이 자전거의 장단점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미니벨로입니다. 이 자전거는 살짝 이런 분들이 타시면 좋아요. 나는 돈이 좀 있고 요즘 좀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출퇴근하면서 겸사겸사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뭘 사야 될까? 할 때 미니벨로를 사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보통 수도권이라든지 도심에서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휴대승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이식 전동 킥보드 같은 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브롬톤이라는 미니벨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몇몇 제품들은 접이 휴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딱 이렇게 금방 또 쉽게 접어서 달랑달랑 여행 가방 캐리어 끌고 다니듯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우선 미니벨로는 프레임에 비해서 바퀴의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귀여운 레이 정도가 생각날 수 있는데 휠이 작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지만 빠른 속도로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최고 속도에서 다른 자전거들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로 자전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극복하시면서 잘 타시는 고수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역시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의 장점은 바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력이 좋습니다. 이 말은 출발과 멈춤을 반복해야 되는 도심 환경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얘기고요. 접이 휴대가 가능한 미니벨로는 굉장히 작고 보관하기에도 용이하면서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되게 편리합니다. 또 항상 들고 다니거나 곁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접이식 구조로 만들었는지 가격이 다른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살짝 비싼 편이며 바퀴가 작으니까 회전수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품의 수명도 다른 일반 자전거들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5개를 알려드렸는데 원래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배우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란 걸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복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 차원에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로드 자전거. 잘 나가고 멋집니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스포츠카 같은 거죠. MTB 자전거 어디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합니다. 4륜구동 찝차 같은 겁니다. 픽시 자전거. 기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륜 경기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또 많이 탑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전거.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딱 그 가격에 맞는 성능을 해요. 매우 흔하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높지 않아요. 동네 자전거포 같은 데 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출퇴근 용도로 적합합니다. 장거리 주행 같은 본격적인 취미 라이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차로 치면 한 스파크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미니벨로 자전거. 바퀴가 작아서 가속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장거리를 타는 데는 불리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접이가 되면 대중교통과 찰떡궁합이죠. 조금 비싼 도심형 출퇴근 자전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자전거 입문자, 초심자를 위한 기초 상식 가이드 어바웃 바이크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연재될 겁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알림도 미리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고 이 위에 보이는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자전거 고르기 부품과 소재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